100분 토론 연장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TV 토론에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론조사를 통한 결과물들, 이 시민의 마음을 짐작해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이터를 하나 더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여론조사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 2024년 대통령에게 바라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방법론상으로 좀 서로 성격이 상반되는 그런 특성 내지 덕목을 제시한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응답자들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이제 택일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봤습니다. 자, 먼저 일관성과 융통성이라고 하는 항목을 놓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응답자들은 일관성을 35% 그리고 융통성을 65%로 선택했습니다. 일관성보다는 융통성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결단력과 이제 신중함을 저희가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이 중에 결단력이 31%, 신중함이 69%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보시면 대충 이렇게 느껴지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에게 융통성과 신중함을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죠. 자, 뭐 이런 나머지 결단력과 일관성, 당연히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겠습니다만, 왜 융통성 그리고 신중함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주문하고 있을까? 네 분의 이제 의견 들어볼 텐데요. 고민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께서 융통성을 더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인사에 대한 평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검찰, 경찰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인 것인가, 능력이 그만큼 입증이 된 사람인가를 인청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돼도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그냥 임명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이거 하면 뭐 하나? 어차피 임명 다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융통성들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게 저는 인청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신중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께서 그 해외 순방 가셔서 욕설 발언 한번 있으셨잖아요. 이 XX.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음성 전문가가 봤더니 욕설이 맞더라. 이제 이 뉴스도 제가 봤는데, 이것도 대통령께서 신중하지 못하게 그냥 술자리 밥자리에서 그냥 편한 사람한테 하듯이 했던 게 이게 공개돼 버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정책으로 봤을 때도 너무 과도하게 미국에게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요한 나라는 맞습니다만,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라도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과 다자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그냥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국하고 좀 멀었던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거꾸로 가 하면서 미국한테만 너무 내달리다 보니 오히려 중국하고의 무역 문제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판단을 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대통령은 신중하셔. 그러니 오히려 결단력을 더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문제 의식은 그 지점에서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앞두고 계시니까 또 그 부분이 더 많이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예. 자, 인사 부분에서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좀 융통성을 좀 해달라. 발언이나 이제 정책 결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데, 편하게들 말씀해 보시죠. 혹시 뭐 장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법원에서 이혼 사건 담당하면서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나하고 다른 점이 좋아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결혼하면 그 다른 점이 곧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는지를 본다면 이전에 그 내로남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정과 상식으로 대비되는 것이 일관성과 결단력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권 초기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또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외교나 이런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좀 다시 정상 궤도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좀 결단을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 이제 초기를 지나가고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것과 균형을 맞춰서 융통성이나 아니면 신중함도 조금 더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매력과는 좀 다른 특성을 원하게 돼 있다. 네. 이제는 좀 결혼 단계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혹시 이탄희 의원님 말씀 있을까요? 뭐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이에요. 예. 저는 그냥 이 수치 봤을 때 딱 든 느낌이 결핍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여주지 못하고 계신 모습에 대한 결핍감, 그냥 그게 수치로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신중함 없으신 것 같다. 지금 좀 융통성 좀 없으신 것 같다. 그냥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드러난 거 아닌가. 뭐 사례를 들자면 너무 많죠. 뭐 융통성 관련돼서는 자꾸 법률안 거부권 무조건 행사하시는데 국민들의 70%, 80%가 원하는 법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결정한 거면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신중함 관련돼서는 언행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도 예전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라든가 주 69시간 문제라든가 최근에 의사정원 문제라든가 좀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미리 고민해서 결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국민들한테 통보해 주시는 좀 이런 신중함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의 그냥 결핍감이 이렇게 수치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없는 것에 대한 로망 뭐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예. 더 여론이 일관성, 융통성 보면은 일관성이 뭐 적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관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일관성이 충분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좀 더 그리고 결단력이 충분하니까 신중함을 더 결국은 이 여론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달라. 또 다르게 보면은 나의 대통령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그걸 옛날에 그 표현으로 뭐 정치도 잘하고 뭐 경제도 알고 문화예술도 이해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해와 지식과 재능을 가진 걸 르네상스적 인간이라고 네. 표현하기도 하는데 르네상스적 인간이 되어달라는 주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지지하는 국민들의 표로 당선이 됐지만 되고 난 뒤에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주고 나의 대통령이 돼달라는 건데 그러려면은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 5천만이면 5천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경청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한다는 걸 국민들이 느끼게 만들고 저 대통령이 취미가 나하고 비슷하네 또는 저 대통령이 관심 있는 게 나하고 비슷하네 저 대통령이 내 애로사항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네 저 대통령이 내 꿈을 알고 있는 것 같네 저 대통령이 나한테 뭔가 도움 되려고 뭐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라도 연결되면 그게 나의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면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사실 어렵죠. 그래서 또 뭐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렇게 국민들이 느끼도록 만들게 노력하되 부족한 거는 대통령실 참모들이라든지 또 국무위원들이라든지 또는 당에 자신을 대신해서 그런 다양하고 많은 애환과 꿈과 또 애로와 또 그런 걸 관심과 호불호를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루트로 활용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야당도 그런 방탄 야당이 아니라 정상적인 야당이 되면 야당의 이야기가 또 그런 부분을 또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해서 모두의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이 돼달라라는 그 주문으로 생각하시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 좀 안 되는 거 있으면 주변 손도 좀 빌려라. 예,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대통령께서 방송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 김건희 여사님의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 야당이 특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막 방어도 해주시고 거부권도 행사하시고 막 막잖아요. 그것처럼 국민들이 막 울부짖고 있으면 그것도 좀 막아주시고 보호도 좀 해주시고 하는 게 국민들이 좀 서럽지 않을까? 막 이 생각이 저는 들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제가 좀 더 자세히 보니까요. 보수층에서 답변한 수치하고 중도, 진보 이렇게 이념 성향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일관성과 융통성의 부분이나 결단력과 신중함의 부분이 보수 같은 경우는 보수층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진보는 당연히 이게 확 차이가 나지요. 근데 중도는요, 이 진보 쪽에 많이
숫자가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 뭐냐. 민주당의 지적을 진짜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이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저희가 무슨 말만 하면 정쟁이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충언이니 예. 곡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예.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예. 싶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요구해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예, 예. 저는 또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당은 대통령과 파트너가 돼서 같이 뭔가 협력 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여당과 제대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뭐 법이든 뭐든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그것을 계속 뭐 일방적으로 계속 무조건 결정된 거니까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때는 거부가 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지지만 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수용하는 모습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여야가 법이든 뭐든 정책이든 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좀 만들어내야 또 그것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살짝 약간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긴 합니다. 예, 뭔가 여야 간의 이제 그 잘 주고받음이 대통령께도 이제 좀 더 넓은 폭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들이신데 여기 또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앉아 계시느라고 엉덩이도 좀 아프실 테고 늦은 시간까지 좀 피곤도 하실 텐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막 손을 엄청 이렇게 막 예, 제가 이걸 수용을 안 하면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손 흔드시고 계시는 리투. 예.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정책학과 송민석이라고 합니다. 아까 오늘 토론에서 극단의 정치를 끝내겠다. 그리고 삶을 지킨 정치하겠다. 그리고 무당층이 많다. 이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정치나 권력 중심으로 토론이 많이 오갔습니다만 이상동기 범죄나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그리고 최수근 상병 돌아가신 사건들을 보면은 이게 다 개별 사건으로 그동안 뉴스에서 다뤄졌지만은 거기 사건들의 피해자가 희생자들이 저하고 비슷한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세월호 세대라고 이제 불리는 저희들이 어른들이 잘못했다, 어른들이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책임감을 느낀 나이가 점점 어려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올해 좀 많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또 선거법이 지난 지방선거부터 바뀌어가지고 이번 좀 예비 후보도 그렇고요, 또 국민의힘 인재 영입도 그렇고 이미 만 25세 이하 분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제발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 분들의 마음을 좀 잘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안보는 보수다라고 많이들 외치는데 최수근 상병 수색 중 돌아가신 거 하고 또 박정훈 대령 지금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국민들이 되게 불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최수근 상병과 그리고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생각하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지금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재판을 성실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거 말고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발언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1년에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졌고 특히나 그런 군에 관련된 문제에서 책임 있는 여당에 좀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 싶다라는 이제 질문이셨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한 분 한 분 다 들어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갈 테니까 이쪽에서 또 다른 한 분의 질문을 받아서 그중에 네 분께서 선택해서 또는 통합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예. 여기 막 되게 근엄한 표정으로 들으셨습니다. 예. 이쪽에서 아마 가고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남하경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흔히들 우리가 대통령 임기 중반의 선거는 야당에게 유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작금의 여의도 정치판을 보면 전 꼭 그렇지도 않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다고도 할 수 없는 노릇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정당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정당이 국민의 사랑받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정당을 이끄는 리더의 행보에서 그 원인을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고민정 의원님께서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 관련해가지고 딱히 쓴소리를 안 하셔가지고 뭐 고민정 의원님이나 이탄희 의원님이나 혹시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 관련해가지고 정말 조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아쉬운 건 무엇인지 어떤 걸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 관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견 주시면 무척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듣고 싶은 쓴소리를 왜 안 했느냐라고 또 구체적으로 주문을 해주시고 있는데 일단 먼저 이렇게 먼저 나왔지만 이제 두 번째 나온 얘기를 먼저 두 번째 얘기 중심으로 해서 다른 앞에 얘기도 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한번 얘기를 먼저 야당 의원들 들어보고 여당 의원님 말씀 들어보죠. 네, 뭐 일부러 애써 쓴소리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오늘은 뭐 질문이나 그 과정상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답변이 좀 없었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뭐 지탄도 받고 비판도 받고 그런 사람 중에 세 사람 거의 넘버 3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쓴소리를 안 하냐고 하시니까 저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아, 이제 내가 쓴소리 안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지되기 시작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건 과한 기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지도부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다른 목소리를 충분히 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계속 비공개 회의는 물론이려니와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제 공개석상에서까지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은 지금도 변함은 없고요. 다만 억지로 쓴소리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당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는 행보에 있어서 아니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 질문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쓴소리를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어디 가시죠? 이쪽에. 예, 지금까지 그 뭐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해오신 레디팀의 역할로 이미 충분히 그 쓴소리들은 담아냈다 이런 얘기시고요. 이탕희 의원님. 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예, 짧게 예.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쓴소리는 저는 제가 아까 사실은 함축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대가 사라지기 전에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영원히 계속 기다리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은 안 합니다가 되고 이재명은 미룹니다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하고 미루는 게 디폴트 값이 되는 거는 그건 기득권 정치입니다. 기득권을 깨는 사람은 끝없이 해야 되고요. 끝없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을 계속 우리가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뭐 저희 당에서 대표를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수근 상병권 관련돼서는 죄송합니다. 사실 이름을 제가 언급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최상병 관련돼서는 일단은 이 지금 잘못 처리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 책임을 묻는 절차 당연히 돼야 될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꼭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이 피해자가 최상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존 장병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들도 있습니다. 근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국방부에다가 지적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하는데 제대로 지금 확인도 안 되고요. 사실과 다른 해명들을 한 것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생존 장병들 챙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생활 공간이 되게 작았고 이 부대가 작았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엄청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이 생존 장병들 챙기는 일에도 저희들도 계속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마침 또 최상병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여당 의원들 말씀 들어보죠. 네, 장 의원님. 우선 저희 당이 이런 희생이나 아니면 재난으로 이렇게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공감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는 이탄희 의원님 법사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 사람은 챙긴다. 항상 정쟁의 요소는 빼내고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런 지적들에 저희들이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더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서 저는 그냥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느낀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인은 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심을 따라간다. 심? 예. 예. 심을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민심을 따라가면 되고 힘을 따라가기보다 심을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특정 지역에서는 힘을 심이라고 또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조 의원님.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때 또는 허탈해지는 때는 우리 국기역에 맞지 않은 일이 아주 후신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또 그것이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일일 때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겠네. 아까 묻지마 그 이상범죄, 동기범죄 같은 경우처럼 그런 건데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일종의 사각지대 비슷한 거고 등잔빛이 어둡다는 식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대명천지에 이 선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그런 이 사각이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참 한편으로는 충격받고 한편으로는 또 허탈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사건들이 좀 계속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져가는 게 선진국이 되는 것인데 다만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뭐 법학을 조금 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있지만은 그건 사법 절차가 다 객관적으로 규명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께 대해서는 저는 참 이재명 대표께서 정치를 시작하신 것이 저는 참 결과론이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30년 또 정치권에 있어 보면서 많은 분들을 봐왔는데 이런 분은 제가 처음 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아주 상당히 좀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내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민주당의 고민인 것도 같고 왜냐하면 본인 말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재판하고 하면은 이거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분의 인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가 빠져라, 이 대표가 내려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려놓는 순간에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은 참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참 불행하다는 생각, 본인도 불행하고 민주당도 좀 불행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그거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선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정치가 좀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 바람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강하게 하시더니 그래도 예, 대충 이렇게 둥글려서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각자의 고민들은 충분히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연말 특집 100분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는 TV와 유튜브를 합쳐서 100분 이상 토론이 이제 돼버렸는데요. 자, 2024년 100분 토론은 서로 붙고 말로 다투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민주주의의 정치의 공론장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식의 기준에서 열심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100분 토론을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네 분의 패널 그리고 시청자, 논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